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일단 합법적인 회사가 있고 불법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합법적인 회사가 더 많을까요? 불법적인 회사가 더 많을까요? 불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이 회사가 3,000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0개라고도 하고 20,000개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 해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 노후 대책과 정말 상속까지 되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반드시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네, 이 합법적인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130개가 있습니다. 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사업자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있는 회사, 등록된 회사는 합법이고요, 등록되지 않은 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 등록돼 있지 않는데 자꾸 합법이래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합법이래.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불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래. 네, 뭐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등록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네,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무조건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인 회사 130개 중에서 자,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130개 중에서 네, 저는 이 회사를 이제 만났을 때요. 저는 2018년 여름에 지쿱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 회사 그때 이제 이 지쿱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점검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점검을 했던 것은요, 이제 아이템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면은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생필품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돌침대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생필품, 돌침대는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도 않잖아요. 재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납골당 다단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생필품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죠?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유명 여배우 뭐 김태희가 됐든 장동건이 됐든, 네, 만약에 샴푸, 치약, 칫솔, 뭐 바디 클렌저, 화장품 일주일만 안 쓰면 어떨까요? 아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걸요.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생필품을 취급해야 되고요. 화장품은 어때요? 화장품은 생필품인가요? 사치품인가요? 생필품이죠. 네. 특히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생필품이 되는 것이 네, 이렇게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취급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이죠. 이 생필품 취급하는 회사 130개 중에서 쫙 추릴 수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추려보려고요. 네, 추려서 마지막에 남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생필품인데요. 품질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구전 광고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허접한 거 사람들한테 전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당연히 품질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품질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어때야 될까요? 저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싸고 좋은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인데 가성비가 좋은,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한 회사 뽑으니까요, 한 5개 회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화장품은 좋은데 속속 스며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유해 성분이 막 있어서 막 발암 물질이 나오고 독성 물질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어차피 주부들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채소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가격 비슷한데 여기는 농약친 채소고요.
네, 여기는 유기농 채소라면 어떤 거 사세요? 다 유기농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행히 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플이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화해 어플에서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서 고기능성, 네, 막 피부과 성형외과 막 이런 데 나가던 제품이잖아요. 고기능성이면서 가격이 가장 싼 제품, 네, 뭘까요? 네, 지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제가 지쿱을 만났을 때 저는 국내 A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야, 나는 돈은 거기서 벌어도 제품은 지쿱 제품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간 제품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100% 신뢰해요. 제가 산 제품을 저는 손주도 있어요. 네, 애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돈 벌어갖고 암에 걸리면은 그게 뭐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은 지쿱 제품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네, 제품만 이제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보상 플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 어떤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막 12라인, 6라인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6라인, 12라인, 막 3라인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2라인 하는 게 쉬울까요? 2라인, 그죠? 네, 3라인 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아메이 한 적이 있어요. 야, 3줄을 못 하더라고요. 3줄을. 2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2줄까지는 하는데 그때 느낀 게, 아, 평범한 사람은 3줄을 못 하는구나. 네, 2줄도 못 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후원 수당은 2줄이에요. 추천 매칭 수당은 몇 줄이에요? 네, 뭐 한 1.5줄 소실적 기준이 약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추천 수당은 몇 줄이에요? 그건 한 줄이잖아요. 한 명만 소개도 되잖아요. 지폐 스타는 몇 줄이에요? 빵줄 아닌가요? 나만 사도 내 실적이 소실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쿱은 1.1라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나요? 네, 그럴 뿐 아니라 이 보상 플랜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흔히 밖에서 빨대 마케팅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돈 주고 다시 빼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정말 저희 어떤 보상 플랜 보면은요, 뭐 대실적, 소실적 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한 이월 해주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 중에서요, 재구매 마케팅이 재구매가 되는가? 정말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가?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동안에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 하루에 왜 산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 저도 조회를 해봤어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 하루 매출의 그냥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요. 금액이 어떠냐면요, 금액이 이게 뭐 4만 1,000원, 2만 5천 원, 5만 5천 원, 13,200원, 뭐 25만 2천 원, 5만 5천 원, 10만 원, 5만 2천 원, 뭐 다 이래요. 보이시나요? 2만 9,900원. 여기 보니까요, 이게 지금 100건이 넘어요. 딱 한 건이 200만 원이 넘어요. 투스타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네, 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5만 원도 사고 6만 원도 사고, 네, 10만 원도 사고 20만 원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재구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회사 중에서요, 일단은 직급 마케팅 하는 회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밖에서 계속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악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 직급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직급 마케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면 직급을 가.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950밖에 못했어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다음 날 1일이 되는 순간 950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아웃되잖아요. 네,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950만 원을 날리겠어요? 말일날 50만 원어치를 사겠어요? 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업을 잘하실 분들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직급 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가 뭐 6개월에 몇 번을 유지해야 되고 전 직급을 3번 유지해야 다음 직급을 갈 수 있고 이런 유지 조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전사 같은 데서는 보름 마감이었어요. 직급이. 네. 그래서 15일마다 막 말일마다 서버가 다운돼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양쪽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모자라도 16일 날 제로가 되고 1일 날 제로가 되니까 막 사잖아요. 그래서 직급 수당보다 직급을 가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더 커. 네,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도 정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은요, 이 회사들 중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직급 마케팅 하는 회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센터 마케팅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무점포 사업인데 이 센터 마케팅을 하면은요, 센터 보증금은 누가 내나요? 사업자가 내잖아요. 그쵸? 네. 뭐 인테리어 누가 해야 돼요? 똑같잖아. 사업자가 내고, 네. 관리비, 월세 다 사업자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다 매몰 비용이 되고, 네, 보증금도 다 이제 월세로 까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지막 노후 생활 자금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회사는 센터가 생길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센터에 물건을 재워놓으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좋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명한 정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커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회사라면은 센터 마케팅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법적 최대치를 주는 회사. 네, 이렇게 35% 안에 센터피 같은 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대치를 주는 회사. 이거를 제가 다 따져봤어요. 다 따져보니까 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직후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 플랜에서 정말 공정한 마케팅을 하는 직후비 진짜 내가 선택한다면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장의 한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잘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제품만 가지고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5만 가지 제품을 다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5만 가지,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플랫폼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장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회사여야 될까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회사여야 될까요? 네,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죠. 그런데 제가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원 서버 원 코드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뭐 한국에도 2라인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다시 회원 가입해서 또 2라인을 해야 되고 또 대만에서 또 회원 가입해서 또 두 라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몇 라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3줄 못하더라. 그죠? 네. 그래서 한 라인에 한 코드 안에 한국 들어오고 미국, 베트남, 대만 또 한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원 서버 원 코드여야 되겠다라고 제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블랙 마케팅 하는 데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은요, 저는 이제 전사에 있을 때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5년 전에 베트남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왜 보냈냐면은 그 회사가 들어올 거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갔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이 갔는데 저 여기 너무 늦게 들어왔대요. 이미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센터도 엄청나게 많고 물건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은요. 연말에는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또 구정 때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추석 때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뭐 3월까지는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5년 전에 들어간 그 아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을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해서 거기서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안 들어오죠. 아직은. 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돌이 됐어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탕진한 사람들이요. 정말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요. 세간의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 밀수거든요. 세관에서 걸려요. 또 벌금 내고 거기서 또 불법 사업하고 정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좋을지 몰라도요. 사업자는 뭐냐고요. 거기서 몇 년씩 인생을 정말 인생의 그 아주 경로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빼고 나머지 회사를 시장에 한 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5만 가지 제품을 다 취급하는 회사 보니까 직급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밖에 없더라고요. 네, 회사. 네, 회사는 또 뭐를 봐야 될까요? 신용도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도 잘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전문가들의 신용도를 봤을 때 직급, 제너럴 바이오 다 A등급, 그죠? 그 이상이죠. 네, 그리고 기술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 기술력이 있어야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아니면은 어떤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그 제품보다 더 좋게 그쵸? 유해 성분 빼고 더 싸게 낼 수 있는 기술 경쟁력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있는 제품이 그나물의 그 밥이면은요 타사에서는 막 이게 여자들도 화장품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오늘 아침 강의도 나왔지만 비비크림 썼다 CC크림 썼다가 뭐 메이크업 베이스 썼다가 톤업 크림 썼다가 뭔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회사이어야지 우리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은요 정말 에너지가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돈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지치고 기가 빠져요. 그래서 사회적 유익을 주는 회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바이오 어떤가요? 비콥 인증 전 세계 탑 10 안에 와 대한민국 1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회사 너무 멋진 회사죠. 네,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대부분 온 제품들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쓰기만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해줬다는 그런 마음. 저는요 막 유황비료 쓸 때도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쓸 때마다 뭔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대면 아마 또 한 회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회원이 주인인 회사. 주인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죠. 다른 회사는 누가 가져가나요? 다 오너가 가져가고 주주가 가져가잖아요. 뭐 말은 뭐 주인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주인이에요? 네, 다 오너가 주인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생긴 이익금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의 대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회원을 위해서. 90%를 회원을 위해서. 자, 이런 회사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또 있나요? 아니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른 데 있나요? 회원이 주인인 회사, 사회적 유익을 주는 회사.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결국 답을 여기로 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CEO예요. 네. CEO의 신용도는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네. 그런데 우리 서정훈 대표님의 네, 신용도 어떤가요? 우리 A 등급이 900점부터 1000점까지가 A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1000점 만점에 1000점. 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네, 이분보다 더 좋은 신용 등급 가진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서 인품도 되는 분. 네, 그죠? 네. 뭐 여기까지 하면은 물론 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장님도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이거 비우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법정 스님 존경하나요? 말로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소통. 저는요 이번에 우리 서정훈 캡틴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후퍼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일정을 제가
그 리더스 클럽 거기 올라온 거를 보고요. 와, 어떻게 이 일정을 다 소화시키시지? 울산 가셨다가 포항 가셨다가 그 다음날 울산에서 미팅을 하나, 둘, 셋, 넷, 5건을 하시고 포항에서 3건을 하시고 광주, 목포, 강진, 천안, 뭐 아산, 충주, 제천, 네, 원주, 춘천, 인덕원, 평택, 송탄, 분당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시간 단위로 8건의 미팅을 1시간 단위로 하시고, 네, 또 성남 가시고. 우리 직후포들이 아마 이런 스케줄로 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다 다이아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파이어, 루비 이런 분들과 5명, 10명 이런 분들과 소통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나누시는 분, 그런 CEO 계신가요? 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뭐로 보나 정말 직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올바르게 다 한 거야?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 네, 계속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직후밖에 없다. 네, 공정 플랫폼 직후.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직후를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유일한 선택으로 직후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이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